백두 여신은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해 마치 방금 만난 사람처럼 느낀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서한식이 추양은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 양효왕에 의해 감옥에 갇혔고 곧 사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취양은 옥중에서 양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면 의심받지 않는다는 말은 한낱 헛된 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형강은 연나라 태자단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진시황을 암살하러 갔지만 태자단은 그가 겁쟁이라 바로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변화가 보옥을 초나라 왕에게 바쳤으나 왕은 그가 기군의 죄를 범했다고 단정하고 그의 발목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을 놓아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진 2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희어도로 오래 사귀어도 새 친구 같고 술에 덮개를 기울여 잠깐 만나도 옛 친구 같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사귀어도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같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처음 만났어도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양효왕은 취향의 편지를 읽고 크게 감동하여 그를 즉시 풀어주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백, 흰 백, 하얗다는 뜻입니다. 두, 머리 두, 머리를 뜻합니다. 여, 같을 여, 무엇과 같다는 뜻입니다. 신, 새, 신,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 성어는 오랜 시간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머리가 하얗게 살 때까지 알았는데도 뭐랄까 새로 만난 사람 같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관계는 그대로라니. 이 역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 그게 그 핵심에 있는 신, 새롭다는 말의 의미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신선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관계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여전히 좀 낯설다, 서먹하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표현입니다. 백발 여신이나 백수 여신 같은 말도 뭐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오래 알긴 알았는데 서로 깊이 알지는 못한다. 맞아요. 네. 마음의 거리가 그대로인 상태, 그걸 딱 꼬집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표현은 어디서 처음 유래한 건가요?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했나 보네요. 네, 그게 기원전 역사서죠. 사기의 노중년 취향 열전에 실린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속담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머리가 희도록 사귀어도 새로 사귄 듯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만나 술의 덮개가 기울어질 정도로 가까이 대화해도 오랜 친구 같다 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는 왜인가? 바로 서로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 즉 관계의 질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아느냐, 즉 진정한 이해에 달렸다는 통찰인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구절에 정반대 의미인 경계여고 또 같이 나온다는 게 참 재밌어요. 이건 그럼 정확히 어떤 뜻이고 왜 사귀는 이 둘을 이렇게 나란히 뒀을까요? 경계라는 게 옛날 술의 덮개가 이렇게 기울어질 만큼 가까이 마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여고는 짧게 만났는데도 어쩌면 처음 봤는데도 금방 마음이 통해서 꼭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네, 맞아요. 이 둘을 딱 대비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알매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백두 여신은 오래됐지만 모름의 상태, 경계여고는 짧지만 알매 상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 모름과 알매 대비라.
이런 관점이 당시 중국 문화에서는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그렇게 모름의 상태를 좀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그 당시 중국 문화에서는 마음 깊이 통하는 친구, 그러니까 지기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황금 100만 냥은 얻기 쉬워도 지기 한 명 얻기는 어렵다. 이런 말까지 있었겠어요. 와, 지기 한 명이 황금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교에서 강조하는 강신수목, 그러니까 신뢰를 지키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백두여신은 이런 핵심 가치가 빠진 뭐랄까 좀 피상적인 관계,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한 상태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혹은 비판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우정에 관한 성어가 정말 많은데 그 속에서 백두열신은 딱 어떤 자리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범범지교, 그냥 피상적인 교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부류에 속하긴 합니다. 범범지교나 반면지교,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사이 이런 것처럼 얕은 관계를 나타내죠. 근데 백두여신이 좀 더 특별한 점은 거기에 오랜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관계가 얕다. 이 시간과 깊이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거죠. 아, 그 점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관포지교 같은 아주 깊은 우정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긴 시간만 오래됐다고 다 관포지교는 아니니까요. 그럼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이해나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방금 얘기한 경계여고랑 같이 쓰이면서 정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점을 강조하죠. 진정한 소통의 가치. 네,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인 셈이죠. 다만 가끔 보면 문맥에 따라서 신자를 변치하는 이나 활력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건 본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 해석도 있군요. 네. 오늘 백두여신을 통해서 관계의 깊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알,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에 달려있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관계 중에도 백두여신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알의 깊이를 더 키워서 경계여고와 같은 그런 만남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